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그 쌍용차 이제 토레스 저희가 이제 그 실차주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. 7월 15일부터 요 차 이제 인도가 된 만큼 저희가 출고 차량을 받으신 이제 출고 후기가 아니라 제 친구 이제 박성준 씨가 이 차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. 그래서 7월 중순에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차를 이제 리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실제 와서 요 차를 타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사전 계약자 입장에서 어떤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. 네. 그 이제 전민준 기자의 친구, 네. 이제 박성진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여러 번 이제 좀 리뷰를 많이 진행했는데 그때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부터는 좀 정식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이제 우리 인댓말도 좀 쓰고 경어체로 네. 예,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먼저 이제 토레스를 이제 구매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? 사실은 차를 다 좋아하다 보니까 신차가 나오면 항상 이제 네.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쌍용차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참 손이 안 땡기는 브랜드가 쌍용이었는데 네. 그렇다고 제가 뭐 캠핑이나 이런 거 안 가잖아. 이 차는 좀 심히 쌍용스럽지 않다. 이 차의 티볼리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네. 느꼈던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흡사한 기존의 쌍용스럽지 않은 쌍용차. 그래서 이 차를 관심이 가지게 됐고 네. 사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. 아. 쌍용차 같은 경우가 남성적이고 네. 좀 오프로드의 지향점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갔다가 네. 이전에 인기가 있었던 차량이 티볼리가 엄청 인기가 있었잖아요. 네. 그 이후가 쌍용의 디자인들 다 갈아엎은 거지. 음. 근데 그 이후에 호란도도 똑같이 네. 그 티볼리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잘 안 됐어요. 잘 안 된 이유가 티볼리의 그 디자인이 신선한 게 떨어져서 호란도 나온 호란도 같은 경우가 티볼리랑 다를 게 없다. 네. 이래서 이제 뭐 티란도, 티볼리 중장 네. 뭐 이런 이제 조소까지 들었어요.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네. 기존의 모든 디자인 모법을 새로 덮었는데 네. 문제는 이게 예쁩니다. 아.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행사장 와서 봤을 때 실물이 확실히 예쁘다. 네. 그리고 무엇보다 또 놀랐던 게 이제 굉장히 크다. 지금 너무 네. 만족스러워요. 네. 이 차 같은 경우가 논란이 많은데요. 네. 휠베이스가 스포티지보다 좀 짧아서 사람들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. 네. 실제 타보면은 더 넓은 느낌이 납니다. 네. 이거 바깥에서 보면 천장이 별로 안 높은데 네. 이상하게 가면은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공간감을 인지를 할 때 위쪽 공간이 비어 있으면은 아래쪽도 넓게 느껴지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굉장히 크기도 괜찮다.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원래는 가성비 트림을 많이 고르는 사람인데 항상 가격표를 보면서 그걸 연구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가 않고 이번에 풀옵션을 다 선택했다. 선택할 건 다 선택했습니다. 특히나 이 차가 이제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4륜구 선택할지 안 할지 고민했는데 200만 원이거든요. 1,000원이 넘는 차를 사면서 200만 원 아끼느니 그냥 한번 다 써봤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전 계약된 차를 받고 바로 팔아도 생각 없어요. 근데 팔 때 좋은 게 뭐냐 하면 옵션이 충분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풀옵션을 선택한 거죠. 와, 진짜 조용하다. 와. 그럼 첫 번째 장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? 저희 차의 장점을 한으로 표현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현대기아가 거의 90%인데 이 차를 타는 순간 현대기아의 유니버스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다.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충분한 그 쌍용이 기존에 주는 촌스러운 투박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.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. 그럼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, 이 형이 그동안 약했던 실내, 첫 번째. 두 번째는 뭐 사골국을 끓여 먹은 파워트레인. 저는 오늘 여기 온 계기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걱정이 돼서 여기를 따라온 겁니다. 개인적으로 사진빨만큼 나올까? 사진빨 너무 좋잖아요. 근데 이제 사진빨만큼 나올까? 이 차가 뷰티풀 코란도 그대로 쓴 1.5 터보 쓰는 거라서 사실 크게 개선된 것도 전혀 없고 그럴 거예요. 그럴 건데 우리가 이 정도 차량에 대해서 대단한 출력을 원하고 이러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좀 중간만 가자. 근데 저는 지금 타본 결과 중간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이 모든 차를 타면은 얘기는 그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이 터보렉이 많이 느껴지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보다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요. 근데 밟으면 바로바로 반응 옵니다.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이걸 탔을 때 적어도 주행 때문에 내가 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?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.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 화면의 장단점을 한번 짚어주세요. 계기판 같은 경우는 네.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이게 풀 진짜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풀로 된 이 계기판을 만나볼 수 있을까? 심지어 이 내비게이션 사이즈도 엄청 크잖아요. 근데 단점
이 폭이 그러니까 이 폭이 조금만 높았으면 네. 이 센터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랑 요게 조화를 더 이루지 않았을까. 요게 제가 좀 생각하는 조금 아쉬운 점. 이거랑 봐. 방지턱 넘을 때 지금 승차가 좀 어때요? 방지턱 넘을 때 시작하면 뭐 네. 쌍용처럼 단단하게 잘 잡아줍니다. 그러니까. 일반 분들이 요거를 딱 처음 탔을 때 네.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쿵거리는 것만 느끼잖아요. 사실은 이걸 많이 타보게 되면은 쿵거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 진동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차가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줘서 그 후에 나오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.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충격 자체가 잘 잡았다. 밸런스 좋게 잘 잡아줬다. 아, 그렇죠. 이것도 뭐 나름 잘 올라가요. 뭐 전혀 이제 뭐 불편함이 없고. 네. 후방 카메라도 한번 좀 화질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. 방금 전에 제가 네. 사실은 네. 이거 찍기 직전에 후방 카메라 딱 보고 나서 특별히 느낀 게 뭐냐면 이 후방 카메라는 정말 쌍용 게 아닌가. 이게 보시면 이 화질 완벽한 HD인데 프레임도 나쁘지 않아요.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했다. 네.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,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. 이 핸들, 기존에 쓰던 핸들을 좀 재활용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쌍용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디자인인데 요거만 쌍용에서 본 디자인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쌍용 마크를 떼 토레스 마크나 아니면은 새로운 도시명 오프로드 요런 것들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, 요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. 그리고 아까 계기판에 이어서 지금 센터페시아에 보이는 이 내비게이션, 요 디스플레이 보면 이 화면 배치가 지금 딱 요 바로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살짝 운전자 중심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잖아요. 저는 이거 정말 장점이라고 뭐냐면 요즘 현대차들이, 제가 이거 말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편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요게 잘 안 돼요. 왜냐하면 요게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현대차들이 좀 앞쪽으로 그냥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넓어져요. 그래서 저같이 좀 키 좀 작고 팔이 짧으신 분들이 요게 안 닿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다. 이것도 쌍용에서 단순하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설계한 건 아닌 것 같다. 공조기 컨트롤하는 이 부분도 보면은 뭐 이 반응속도 보세요. 이거 사실은 쌍용에서 기존에 쌍용 이미지면 이 반응속도 이거보다 느리거든요, 사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속도 빨라요. 그래서 이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데,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왕 만들어진 거 애니메이션 하나 좀 더 넣었으면 어땠을까. 바람이 좀 불어오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, 요것도 싶었고. 근데 이제 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차량 가격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적당하게 타협을 했다,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. 차 같은 경우가 그 요즘 차들이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가지고 그 여기 이제 이거에 비해서, 이 높이에 비해서 시트가 좀 낮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,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아요.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좀 시야가 굉장히 좀 편한. 그래서 이 차는 좀 여성적인 디자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여성 운전자가 이 차를 몰기에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. 네, 저는 좀 그렇게 봐요. 그럼 실제로 잠깐 마지막으로 이 차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두 번을 찍을 건데, 첫 번째는 주행과 장단점,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공간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건데, 실제 한번 가속을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. 네네. 그런 미끄러운 노면인데 빠져나오는 느낌도 핸들링도 굉장히 부드러워요. 네. 흡사 현대차를 타는 듯한 느낌. 그럼 주행에서 어떤 뭐 단점, 아쉬운 점이 어떻게 있어요? 아쉬운 점은 네. 겉은 굉장히 우락부락한데 주행감은 소프트하다, 소심하다. 주행감은 약간 그냥 뭐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디자인하고 약간 컨셉이 안 맞지 않나. 뭐 단단하게 잡아주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고. 보면 가속을 해도 생각보다 가속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. 이 정도 힘이 적은 힘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크게 문제라는데. 네, 잠깐만요. 좀 어때요? 저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그 토레스를 이제 시승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쌍용차 하면 굉장히 좀 시끄럽다는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, 그런 부분에서 정숙성이 가장 크게 놀랐고, 그리고 가속감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밟아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옆좌석에서 느껴졌을 때는 그냥 무난한 뭐 중형 SUV 굉장히 뭐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요정 이렇게 평가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, 솔직히. 예.
보조석 승차감은 그냥 나쁘지 않다. 첫 차로 이 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해 줄 수 있겠구나. 그리고 시야는 생각보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보다는 그냥 세단에 타는 느낌? 좀 나아서? 그러니까 세단보다 조금 높은 이제 그런 차를 해서 이제 내려다보는 느낌이 좀 있다. 생각보다 딱딱해요. 승차감은 좀 하드합니다. 그렇죠? 네, 하드합니다. 네. 한번 잡아 제껴 보시는지 이거 보세요. 확 잡아 제껴. 이렇게요? 네. 어때요? 근데 생각보다 진동이 단진동이 많이 없어요. 지금 보면 이렇게 좀 튀는 이런 지역인데도 뭐 멀미가 나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한번 타보자 우리. 야, 트렁크 진짜 넓다. 이 차의 특징이 쌍용이 이게 휠 베이스를 새로 키우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플랫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길이를 갖다 당기는 거지. 그러면 휠 베이스는 동일한데 길이를 갖다 당기면 뭐가 되겠어? 트렁크가 넓어지는 거지. 한번 앉아봐 너도. 야. 근데 지금 여기 앉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1편 영상에 이어서 이제 2편 보내드릴게요. 이제 어쨌든 뭐 차량을 이제 사용하신 데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실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,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 친구 성신이가 실제 계약을 했고 이 차를 타보고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좀 빨리 받고 싶어지지 않았어 너? 진짜? 맞아. 주행 감각이나 옵션, 디스플레이 화면, 화질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차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, 뭐 공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. 근데 요 뒤에 지금 이게 닿네 머리가. 뒤에는 다. 이거 뭐 이게? 이 원래 이렇게 이거 찍으라고 만든 용도는 아니잖아. 아니 근데 보통 그 SUV들이 하면 요 높지 않아?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이게 그 닿네 이런 문제가 좀 있구나 이게. 근데 대신 요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좀 괜찮다. 뭐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여기 아예 들어가 버리면 뭐 그래도 일단 트렁크에 사람이 타면 보험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.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요, 진짜. 그럼 실제 요 차 한번 2열 폴딩 한번 해볼까 우리? 2열 폴딩을 했을 때 보면 결국 2열 폴딩을 해서 뭐 차박이나 이런 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보는 건데, 뭐 그러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충분하다. 결국 휠 베이스가 작아도 트렁크가 기니까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기존의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차박하기 더 편한 게 아닌가.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높이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룸 자체가 여유가 있어. 2열 공간은 조금 약할 건데 동급에 비해서 어때요? 어때?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어. 사람들이 얘기하는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휠 베이스가 작다고 해서 특별하게 공간이 모자라거나 그렇진 않고, 오히려 이 헤드룸이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타보면은 더 여유가 있는 느낌이 아닌가. 전혀 그 좁다고 그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그렇게 1열 한번 앉아봐. 1열? 자, 1열 어때? 되게 여유로워 진짜 엄청. 이게 머리가 엄청 여유롭지. 내가 앉은 키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닌데 꽤나 여유 있다. 이 차의 가장 이제 매력은 뭐냐면, 차가 굉장히 각진 스타일이거든. 이렇게 보면 창문도 각지고 이것도 각졌잖아.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 있는 건데 촌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, 요거는 좀 올라가는 속도는 약간 좀 조절했으면 좀 감성적인 측면에서 괜찮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다. 근데 뭐 차급이 있으니까. 그럼 너가 봤을 때 이제 너는 어쨌든 이 차를 이제 업무용, 집을 많이 싣고 다니면서 그런 용도로 샀잖아.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타면 제일 좋을 것 같아? 이 차는 그냥 그 나이가 한 애 하나 정도 있는 30대 분들도 그냥 충분히 탈 수 있고, 그리고 젊은 친구들 중에 레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. 근데 뭐 어차피 그 국물에 그 국물이잖아. 뭐 투싼 스포티지, 셀토스 뭐 이런 건데, 이제 그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좀 출력적인 측면 이런 것도 모자라지가 않고, 그리고 쌍용이 이 정도 내놨으면은
나는 사실 좀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. 그 쌍용차를 지금 선택할 때 가장 고객들이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쌍용차 없어지면 어떡하냐. 근데 이번에 사전 판매량이 엄청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쌍용차가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. 이 쌍차 측에서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도 확고하다.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.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면 좀 후회할 것 같아요? 후회할 것 같은 사람들은 좀 그 이런 SUV를 타면서 그 속도감이라든지 출력, 험지 주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 안 하는 게 맞다. 이 차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우락부락한 스타일인데 내부는 굉장히 소프트해. 근데 이 토레스라는 이름이 뭔지 알아? 모르겠습니다. 이 토레스라는 거는 그 남미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국립공원인데 대자연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이거든. 그래서 이 차의 이름은 그 대자연에서 따온 것 같고, 그 전에 티볼리라는 자동차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심공원이야.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이제 누드러운 이런 성향을 가진 그런 차였던 거지. 오늘 출연해서 가면 여러분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아래 댓글로 또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